안녕하십니까, 강호준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 AI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HBM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PPT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너무 길게 가진 않고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AI,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뭐 이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우리나라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이 HBM 관련주가 역시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테마주라고 좀 볼 수 있지만 HBM 같은 경우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볼 수 없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HBM과 관련된 재료 그리고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는 이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로 인해서 뭐 장중에 뭐 5% 정도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4분기 매출이 265%, 그 다음에 이익은 769%의 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계속해서 AI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사실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HBM이겠죠.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대장이죠. HBM 대장 주로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려 12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이 다시금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200원 최고점이었는데 오늘 91,3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섹터로 인정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HBM 폭풍 성장, 시장도 계속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업이익률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올해 12조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내년 같은 경우는 22조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실적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M과 관련된 재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도 HBM3E를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엔비디아도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죠. 그래서 A100, H100 없어서 못 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H200을 공개를 했죠. 지난해 말에 11월 정도에 공개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H200에는
HBM3E 이 5세대 제품이 탑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H200에 이어서 B100과 X100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도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5세대까지 나왔는데 6세대, 7세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HBM 끝났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기술도 나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16단 HBM3E를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6년에 양산에 돌입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은 12단 이죠. 12단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26년, 그러니까 2년 후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16단을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먼저 12단 HBM3E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8단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12단으로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나왔죠. 이제 12단, 그 다음에 16단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2단, 16단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가격도 그만큼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20%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HBM은 뭐 50%대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12단, 16단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격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딱 세 군데밖에 없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의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뭐 40%대 유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또 공급을 한다, HBM3E를 먼저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죠. 근데 사실 이전에도 이미 10% 정도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니라고 보고 점유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HBM 시설 투자 관련해서 최대 25%의 세액 공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었죠. 적자 폭도 상당히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에 조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담들을 좀 덜어주는 모습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워낙에 뭐 쌓아둔 돈이 많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혜택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는 관련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율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이크론이 먼저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점유율에 관련된 우려가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D램 수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D램 같은 경우에 수율이 한 90%대는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HBM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대 수율이 나온다라고 하고, 특히 HBM3E 같은 경우엔 50% 미만의 수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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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미만의 수율이 나온다고
아직까지는 높은 수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수익성을 위해서 수율에 대한, 그리고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수율, 왜냐면 이 공급사의 요청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물량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수율이 안 좋아서 그 공급량을 맞춰내지 못하면, 그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면은 당연히 다른 업체한테 더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는 수율 싸움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그 경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 개발 연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HBM2를 삼성전자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 이슈가 SK 하이닉스 조정을 만들어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단 24기가 HBM3E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2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대량 양산 시작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라는 얘기. 요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3월에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환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저스템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런 식으로 HBM과 관련된 내용들 혹은 수율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HBM은 핫한 키워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관련돼서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검사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EUV, 지금 7나노 이하부터서는 EUV 장비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재료도 있었고, 또 실적이 좀 안 좋아졌었는데 그건 이제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고, 뭐 중화권 관련해서도 조금은 좀 개선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해야겠죠? 차트를 한번 보고 갈 텐데, 일단은 SK 하이닉스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전일 조정이 나왔던 이 조정분을 좀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제가 옛날서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죠.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거래량이 없이 버텨내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의 추가 공급 이슈와 함께 이런 상승이 나왔고, 또 이제 삼성전자도 이미,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을 좀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이 필름과 언더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재를 개발해서 에폭시 플럭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름이 어드밴스드 NCF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은 사실 똑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름과 언더필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소재는 다르겠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소재 특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는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을 텐데, 어쨌거나 같은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 TC 본더,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삼성전자도 이제는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SV 관련된 기업이죠.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인텍플러스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 이 3만원 구간에서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역시나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 고점 상단에서 아직 머물고 있고 또 단기 이평선 완전히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PSK 홀딩스 디스킴 장비랑 리플로우 장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역시나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그리고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우스도 보시면은 무상증자 이후에 횡보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뭐 DIT나 STI 뭐 이런 기업들도 보면 다 고가권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HBM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예스티라는 기업이 있죠. 예스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과 관련된 기업으로 엮이게 됐는데 이 기업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이 핵심 파트너사에 대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닐링 최근에 뭐 어닐링 관련해서는 HPSP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어닐링 기술을 고도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을 겪었죠. 그래서 뭐 큰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당장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도 하고, 뭐 지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뭐 N자형을 기대를 해봐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넥스틴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넥스틴 오늘 장중에 10% 11%대 상승이 나왔었네요. 예. 또 요 종목도 지금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75,000원 상단을 좀 자리를 잡게 된다, 이 물량을 좀 소화해준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인데 그 외에도 지금 수율과 관련된, 그러니까 즉 환경 제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저스템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왔죠. 근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에로티 베큐um, 뭐 클린룸과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뭐 K엔솔 같은 경우엔 클린룸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침 냉각 관련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워트도 이제 온습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한 10,000원 구간대에서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좀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